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태어나다 또는 거짓되다 라는 의미의 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다 또는 거짓되다 라는 의미의 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다 라는 말과 거짓되다 라는 전혀 맞지 않는 뜻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탄자는 주로 태어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탄생하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다 라는 말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무한테나 그냥 씁니다. 그러나 원래 탄생하다는 왕이나 황제 또는 성인에게만 적용하는 말이었죠. 성탄절 하면 기독 즉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얘기합니다. 이걸 엑스마스라고 읽는 거는 이제 속칭 무식한 거죠. 이 X가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는 거지 엑스마스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면 음력으로 4월 8일로 우리나라 국경일에 해당되죠. 부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얘기합니다. 탄일 또는 탄신일이라고 하면 성인 또는 왕이나 황제의 생일을 얘기합니다. 허탄하다 라고 하면 거짓되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기탄 없이 얘기해 보세요 할 때 기탄 없이 라는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라는 뜻입니다. 기탄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 또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탄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날 울리는 종소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자가 태어나다 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는 죽다 라는 의미를, 거짓되다 라는 의미의 반대말로는 참되다 라는 뜻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편자가 되겠는데요. 편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글을 편집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편집하다 라는 의미의 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편집하거나 또는 출간하는 일을 우리가 편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할 때의 편자가 되겠습니다. 편찬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만들거나 또는 출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개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미 지금 출간된 거죠. 출간된 내용을 고쳐서 다시 출간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난을 배치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인쇄 가능한 본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편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을 짠 상태에서 끼워 넣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는 1학년으로 학교에서 1학년으로 신입을 하지 않고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을 편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꼭 그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을 짜는 것을 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방송 그 프로그램 컨텐츠를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편집된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에 반해서 재편은 주로 내용보다는 면 할당을 바꾸는 쪽에 더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의 흐름을 바꾸는, 예를 들어서 조를 바꾼다든지 또는 박자를 일부 바꾼다든지 리듬을 일부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편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가사를 바꾸는 것은 편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은 굳이 그 가사를 바꾸는 것도 편곡이라고 한다면 편곡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편곡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편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발간이 되는 내용, 그것도 이제 책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분량이 많이 발간되지 않는 것들을 묶어서 책처럼 그 하나로 철한 것을 편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수라고 하는 것은 편집하고 고치는 것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엮다라는 의미의 편자의 반대 개념으로는 풀어헤치다 라는 의미의 해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길거리, 길이라는 의미의 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라는 의미의 항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간 하면 원래는 항간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 지역 사이에,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항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가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해서 길거리가 건물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백내라는 의미의 가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 및 그 한자에 대한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이 그 확대 파생될 때 어떤 원리를 따르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